지난주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강의 방송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 자체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상식 방송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에 관한 학계의 이론적 측면에서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실무상, 소위 대법원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공법관계다, 저런 경우는 사법관계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어떤 변상금 부과 처분이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공법관계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처리할 수 있고 사법관계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자신이 권익을 쟁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 구청에서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이 떨어지는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은 행정소송을 전제로 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국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의 근무관계. 근무관계는 우리가 직장에 근무한다는 것은 사법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 등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근무관계는 이것은 소위 공법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행정소송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권익을 구제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공법관계를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로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인 경우는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든 이렇게 이 공법관계로 볼 수 있는데 청원경찰의 경우는 실제에서는 예사롭지 않은데 이것은 어쨌든 93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소위 공법관계다, 행정법관계다 이렇게 구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여러분 중에서 국가재산의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사용을 통해 수익을 허가받는 처분에서 수익하고 있는데 이것을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 그런 법률관계, 이런 경우는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로 다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 이것은 행정소송 관계를 전제로 해서 상담을 통해서 유리한 재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소개되는 사례는 흔한 그런 사례이면서도 우리가 간혹 이게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행정법 교과서에서 예시로서 다뤄지는 사례들이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사법관계로 봐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거죠. 공무원이 어떤 그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국민은 공무원 자신에 대해서도 직접 그 불법행위로 인한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이중적으로 이제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어떤 그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는 이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를 변호사든가 상담해서 진행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 및 어떤 사립학교 교원, 의료보험 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 이것은 사법관계로 본다. 앞에서 청원경찰의 경우는 거의 얼비슷, 우리 실생활에서 얼비슷한데, 그것은 행정법 관계, 공법 관계로 봤는데, 의료보험 관리공단 직원은 사법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93년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연무효가 되는, 당연무효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 이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무효가 되는 조세부과처분, 뭐 국세청 내지는 세무서가 특정인한테 세금을 내라고 부가고지했을 때, 처분했을 경우에 이게 어떤 하자로 인해서 어떤 그 논란이 여지없이 잘못 이게 조세가 부과처분되는 그런 경우를 연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뭐 여러분이 뭐 재산세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그럴 수 있고, 어떤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는 뭐 사업에 관련된 이런 어떤 그 법인세 등이나 여타 관련해서 세무관서와 이런 그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된 부가처분으로서 그건 효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납부한 그 세금 금원을 내놔라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그냥 세무관서가 부당하게 취득한 그 금원을 받아낼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부가점 직권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경우, 이 경우도 소위 사법관계로 해서 소위 민사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개발행정의 영역에 있어서 소위 어떤 그 이익이 되는 쪽에서 우리가 행정에다가 어떤 일정한 어떤 그 금전적 부담을 이 행정에서 부가고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행정에서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우리가 그 납부한 개발 부담금을 받아내야 되는 경우에 스스로 행정이 알아서, 그 관서가 알아서 여러분한테 지급되면 뭐 문제는 전혀 없는데, 만약 지급 안 됐을 때 찔찔 끄는 경우는 우리가 이 직권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뭐 그런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다섯 번째는 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근무관계. 뭐 이 경우 이것을 우리가 사법관계로 보는데, 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이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어떤 그 퇴직금 정산이라든지 관련해서 어떤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에 퇴직하는 직원이 어떤 그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이 경우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 자신이 권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 이런 그 대표적 사례들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뭐 이외에도 특수한 사례, 시대말로 좀 아리꼬리한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다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구별 기준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에 따라서 하시면 되리라 보여집니다. 앞에서 공법관계, 사법관계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흔하게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설명하기 위한 사례들이고, 그런 독특한 사례들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세상이 복잡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도 어떤 행정과의 관계, 아니면 행정유사기관과의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고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그게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를 구별하는 것은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또 행정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우선 우리가 헤아리고 나서 행정법이 적용, 공법관계로 우리가 응당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이런 것이다 이해를 해버리면 나머지는 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그런 경우는 행정법은 공행정주체죠. 공행정주체. 뭐 행정주체, 행정기관, 뭐 행정관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그 행정과의 어떤 그 법률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 이것을 우리가 행정법이다 하는 것, 고유 명칭은 아닙니다. 행정법 속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앞에 우리가 뭐 이런 조금 전에 예시로 다뤘던 그런 관계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최근에 논란이 이슈가 된 감염법, 뭐 예방관리법도 행정법 영역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행정 주체가 어떤 그 명의로서 어떤 그 관계성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법을 우리가 행정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대립 개념으로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사법, 뭐 민법, 상법을 연상해 볼 수 있죠. 이거의 어떤 특수한 관계를,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법을 우리가 통칭해서 행정법이라 한다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정 주체가 나와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그 과업 수행을 위해서 공법적인, 행정법적인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법적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행정의 유형을 다뤘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국구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이 소유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관계로서 우리가 조달 행정 영역의 경우는 주로, 근데 뭐 삼성전자에서 컴퓨터를 대량 구입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은 사법, 민사법적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든 행정의 어떤 그 상대방과의 법적인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는 것 다 공법 관계다, 행정법 관계다라고 딱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헤아려서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법 관계고, 이런 것은
근데 어떤 그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특히 조달 행정 영역에서는 뭐 이런 것은 사법 관계다 하는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그에 맞게 자신이 권익 구제를 위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별적인 경우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 그 특정 법률 관계의 공법적 성질 여부는 근거 법률이 공법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제 공법이냐 행정법이냐 우선 검토하고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이것이 그 근거법 자체가 애매모호할 경우는 해석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래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주제넘게 행정법 상식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렇지만 뭐 10개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뭐 한두 개 어쩌다가 여러분이 어떤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분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요새 그 방송에서 모 방송에서 어쩌다 그 뭐야 축구팀이 있는데 뭐 그것을 즐기곤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완벽한 어떤 법률 생활을 하기라는 것은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일상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식 강의를 하는 이유는 어쩌다 한두 개라도 여러분이 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저런 그 행정 전문 변호사한테 가야 되겠네. 이것은 민사 전문 변호사한테 가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의 어떤 그 상식을 넓히는 쪽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행정이 하는 것 전부 어떤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행위. 어떤 사실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런 경우는 예컨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위 강제 격리 수용 조치하는 경우,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 경우에 뭐 이런 어떤 그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어떤 뭐 기관에서 이런 강제적으로 격리해서 이 전염병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이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조치하는 경우,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행위,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행위로 인해서 그 다음에 국고 사무 수행을 위해 목적으로 하는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사법적인 것으로 본다. 그냥 예컨대 이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강제 격리 수용 조치와 관련해서 어떤 그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뭐 그런 경우에 만약 어떤 소송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느냐 한다면 뭐 이런 경우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불이익을 복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국고사무와 관련해서는 걸 주로 어떤 민사계약의 형태로다가 이런 그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는 이것은 사법적인 것으로 해서 민사소송 관계로 인해서 다뤄서 자신이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의 계약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냥 계약도 우리가 민사계약도 있고 공법상의 계약도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행정법에 근거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민사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에 의한 것, 상법상의 계약에 의한 것을 우리가 이런 민사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법상의 계약. 이런 경우는 계약을 통해서 부담하게 되는 당사자의 의무의 성질, 그 다음 계약 전체의 성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되어야 된다. 당사자가 지는 의무의 성질이 이게 공법적이냐 사법적이냐, 그 다음 계약이 전체 성격이 공법적인 내용이냐 사법적인 내용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만약 공법적이라면, 의무의 성질이 공법적이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고, 사법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20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